안녕하세요, 코비에TV입니다. 이번에 베트남에서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현찰 박치기로 샀는데 생각보다 야간에 동영상 찍기에는 제 생각보다 실망이라서 그냥 기존에 있던 카메라로 이렇게 찍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제 주변 지인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스토리가 엄청 긴 이야기는 아닌데 흔히 우리 주변에서 있을 법한 실제 무서운 이야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공감이 가실 만한 그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할게요. 여러분 아마 자율방범대라는 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경찰서나 그런 지구대에서 경찰관 분들이 순찰 도는 거 외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봉사활동 차원으로 이제 동네 순찰 도는 걸 말해요. 밤이나 새벽에 이렇게 동네를 순찰을 도는 거를 말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릴 때 자율방범대로 동네 많이 돌아다니셨거든요. 그럼 방범대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이제 동네 치안 유지 같은 건데 뭐 술 취하신 분들 잘 인계하고 아니면 이제 골목골목 주변을 돌아다니면은 뭐 불량배라든지 아니면 좀 나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좀 그런 사고들도 예방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그 자율방범대 활동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그런데 그런 자율방범대 같은 거 활동할 때는 이제 아저씨들이 뭐 개인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몇 명이서 한 조가 돼서 이렇게 동네 구석구석을 돌곤 하는데요. 늦은 밤에 이제 그 방범대 조원분들 쪽으로 웬 양복 차림의 아저씨가 이렇게 다가오더래요. 그럼 딱 봐도 이제 약간 다리가 풀려있는 느낌이고 코도 약간 뻘개져 있고 술 냄새도 진하게 풍겼대요. 그런데 이제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저쪽에 어린 남자애가 자기 할머니 찾는다고 한번 가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술에는 취해 있었지만 그 아저씨가 말하는 게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길래 어디 쪽에서 아이 보셨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아이가 있다는 쪽을 향해가지고 이렇게 갔대요. 근데 그 주변에 아무리 돌아도 뭐 할머니 찾는 애도 없고 아니면 뭐 집에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. 그렇게 별탈 없이 그날의 자율방범 활동도 끝이 났고 그 아저씨 말에 의하면 자율방범대가 뭐 맨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월수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든지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뭐 스케줄이 있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가 다음 자율방범 활동 스케줄이 돌아와서 그 이제 조원분들이랑 또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밤늦게 이제 방범 활동을 돌고 있는데 이제 늦은 밤에 이제 귀가하는 여성이 이제 골목을 지나오고 있는데 보통 방범대나 뭐 그런 지역 주민들이 만나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그런 예의상의 인사치레를 하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시던 그 여성분께서 저쪽에서 웬 애가 할머니 찾고 있다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이 방범 활동을 돌던 조원분들도 분명히 저번에 술 취한 남성분께서도 이제 아이가 할머니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게 분명히 기억이 날 테니까 아이를 찾으러 그 여성분이 일러준 방향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는데 애가 있더래요. 끼키봤자 한 6, 7살 정도쯤으로 돼 보이는 애가 있더래요. 그래가지고 그 방범대 조원분들이 그쪽에서 꼬마야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애기가 우리 할머니 찾고 있는데 할머니 어디 있어요? 이렇게 막 물어보더래요. 그래서 할머니 뭐 어디 간다고 하고 갔는데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모르겠는데 할머니를 찾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. 그래서 그 애기한테 또 집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땡땡 연립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래요. 그래서 그 방범대 아저씨들이 애한테 아저씨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같이 가자, 집에 가면 할머니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애 손을 잡고 이렇게 집 그 연립 방향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. 근데 이제 애가 중간에 가다가 막 배가 고프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그렇게 방범대 아저씨들도 뭐 담배 하나 필 겸 그렇게 방범대 아저씨들도 담배 하나 피고 애한테 뭐 빵이나 우유라도 하나 사줄 겸 이렇게 같이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저씨들이 이제 편의점 문을 먼저 들어서고 애가 따라 들어오는 거 보려고 뒤를 돌았는데 애가 온데간데 없더래요. 진짜 애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이 안 보이더래요.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애 어디 갔는지 이제 주변을 두리번 이제 뒤졌는데 안 보이더래요. 그렇게 막 주변에 뒤져도 애도 보이지 않고 시간도 이미 늦었으니까 이제 방범 활동은 어떻게 여차저차 접고 근데 그 방범대 조원분 중 하나가 그 동네에 이제 좀 수소문을 했나봐요. 해가 뜨고 나서 그 애기가 말한 연립 근처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뭐 이 동네에 뭐 한 대여섯 살짜리 어떻게 생긴 남자애가 혹시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 물어봤는데 이제 동네 주민들이 뭐 이 동네 사는 애들이 한두 명이냐고 뭐 어떻게 하냐고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나봐요. 그런데 그 방범 활동 중에 그 애기가 할머니를 찾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구 말하는가 보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. 할머니랑 애기랑 누구랑 같이 사는데
이렇게 할머니랑 애랑 단둘이 사는 그런 애가 하나 있었나 봐요. 그 연립도 무슨 가나다 동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뭐 무슨 동 지하에 그 할머니랑 아이랑 단둘이 사는 그런 집이 하나 있었대요. 근데 저도 어릴 때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 살아가지고 기억을 하는데, 연립 살면은 그 동네 주민들이 어디에 몇 호에 누가 사는지 그런 게 다 파악이 돼요. 지금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당장 내 위층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로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동네 주민분한테 거기 좀 그 집 몇 호인지 좀 알려줄 수 있냐고 이러면서 같이 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연립 앞으로 갔대요. 그래서 그 동네 주민분이 그 지하 쪽 창문을 가리키면서 저쪽 집이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, 그런데 이제 그 밤중에 아기가 할머니 찾다가 없어졌으니까 그 아저씨도 그 집에 들어왔는지 뭐 확인이 하고 싶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그 지하층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문을 노크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래, 안쪽에서. 그런데 그 지하방 문 앞에서 아주 심한 냄새는 아닌데 약간 꾸리꾸리한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더래요. 이렇게 뭔가 찜찜한 마음에 문틈으로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들이켰는데, 이게 그냥 뭐 음식물 썩은 냄새라든지 화장실 냄새는 좀 아닌 것 같더래요. 그래서 뭔가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방범대랑 연계된 이제 관할 경찰 뭐 파출소 뭐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여기 좀 이상한 것 같다고, 여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뭐 경찰이랑 그 연립주택의 뭐 반장 뭐 이런 분들 대동해가지고 같이 문을 땄대요. 그런데 그 안에서 할머니랑 아이가 그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대요. 사인은 자살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어른,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하기 어려운 이제 한 부부가 애를 낳아놓고는 이제 둘이 뒤지게 싸우고 이제 자식을 할머니한테 그냥 맡겨놓고서는 지들 각자 살 길 살러 간 거예요.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애기랑 이제 단둘이 살다가 이제 그런 생활고랑 이제 노년기의 뭐 우울함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, 그때가 아예 완전 겨울은 아니고 약간 싸늘해지는 그런 시점이라서 시신 부패가 여름처럼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그 문을 따가지고 열었을 때는 시신 부패가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냄새가 막 그렇게 연립을 뒤덮었던 건 아닌데, 이제 그 방범대 아저씨의 관심 덕에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. 제가 요즘 베트남에서 살면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한국보다 베트남이 정이 더 후한 것 같아요. 뭐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뭐 사소한 뭐 절도라든지 범죄 뭐 이런 건 있지만,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건물 전체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, 심지어 옆 건물 사람들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고, 제가 여기 살면서 뭐 수도가 안 나온다든지 전기가 나간다든지 뭐 할 때 다들 이제 뭐 발벗고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. 지금 전 서울 살 때 아파트 살고 자취할 때 원룸 살고 했는데, 심지어 옆집 윗집 누가 사는지 하나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. 관심도 없고 사람들도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, 요즘 인터넷이나 SNS 같은 걸로 한국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많이 좀 삭막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,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관심 갖고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세요.